지금 초미의 관심사.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서로 원하는 결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사실은 좀 비슷하기도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 전쟁 언제 끝나냐면 1년 걸립니다. 1년.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1년 걸립니다. 이거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방송에도 언급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 무역 전쟁은 사실은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헤게모니 쟁탈전. 그러니까 서열을 매기고 싶어하는 미국이죠. 미국은 G2 아니야. 우린 그레이트 원 G1이고 너희는 밑으로 내려가라. 서열을 매기고 싶어하는 거죠. 그 서열을 매기는 방법이 우리가 모든 것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너는 밑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거고, 중국은 G2를 인정해달라. 너거는 너끼리 해라. 너거는 지는 별 아니냐. 우린 뜨는 별이다. 우린 이만큼 올라왔다. 경제적으로. 이것을 인정해달라고는 하나의 서로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하죠. 그래서 미국이 준비한 것만큼 중국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막 관세 막 100%, 200% 때리면 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도 그만큼 받아치니까 맷집이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권투 15라운드로 치면 15라운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판정성 거의 그까지 가는 거지. 이 KO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때리는 미국도 전성기가 아니기 때문에 펀치의 파괴력이 줄어들었고, 근데 중국은 지금 전성기에 와 있기 때문에 원래 때리는 펀치는 약하지만, 원래 미국에 비해서 펀치력은 약하지만 맷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억이라는 소비 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4월 20 며칠 날 IMF하고 무슨 세계 경제 모임을 했었어요. 저 이름을 다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중요한 이야기 했거든요.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미국도 트럼프도 이제 관세 딱 해보다가 처음에 그러니까 건드로 치면 경기 시작해가지고 막 초반에 몰아붙였는데 몇 대 맞고 쓰러질 것 같은데 버티고 있거든, 계속. 그러니까 때리는 나도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 고르기 하고, 이제 라운드 2로 넘어가는 거죠. 라운드 2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이 베센트 장관이 이번에 우리는 뭐 협상 안 한다. 뭐 우리는 그냥 협상 안 하고 그냥 잘 해결될 거로 생각하고 있다. 뭐냐. 그리고 저 중국 안에서 내수 진작 지켜라. 자꾸 밖으로 너가 못 팔던 거 밖으로 팔아가지고 테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셰인처럼 밖으로 싸게 공산품 팔아가지고 세계 경제 질서를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혼란에 빠뜨리지 마라. 너가 내수해서 알아서 해결해라. 아니 한마디로 너가 자꾸 밖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너 때리는 거 아니야. 그냥 알아서 살자. 너는 너끼리 조용히 있어. 우리끼리 알아서 갈게 이 말이거든요. 원래 미국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가 1등이 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자꾸 대드는 부산말로 깝치는 애가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은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시진핑이 자기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시진핑은 그레이트 원이 미국을 교체해서 되기를 바란 거고, 안 되면 최소한 그레이트 2라도 가겠다. 동등하게 인정해달라. 그 싸움이죠, 지금 계속해서. 그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제 경제전쟁이 결말은 뭐냐 하면, 미국은 어차피 지금의 경제 무역 체제나 경제 체제 자체가 다른 나라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뭐 무너지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라서 그래요. 공산주의라서. 북한도 버티고 있는데 중국이 못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 안의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자꾸 바깥으로, 테무나 세인처럼 밖으로 싸게 팔지 마라. 그리고, 너거는 오만 거 다 팔지 않느냐. 사실 여기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펜타닐이든 뭐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모든 걸 세계에 다 팔아가지고, 막, 검은 돈, 흰 돈 가리지 않고 다 벌어들이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그 문제는 너희들이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그 중국 국내에서 부동산 정책도 하고 다른 것도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걸 왜 자꾸 공산품을 바깥으로 팔아가지고 공산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바깥으로 다 팔아가지고 그래 하느냐. 요번에 테무에서 그 공개한 거 있잖아요. 테무나 중국 안에서 공개한 거. 뭐 에르메스 버킨백과 똑같은 거 만드는 거. 실제로 그게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에르메스뿐만이 아니고 그 중국에서 나오는 특히 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계는 안 돼요. 시계는 제가 항상 그래. 시계는 사지 마라. 예전부터 뭐라면 제가 너가 거기서 비싼 시계 사가지고 비행기 고도 갔다가 내려왔을 한국에 왔을 때 장난 못 한다. 안에 어떻게 돼 있을지 장난 못 한다. 잘 안 돌아간다. 실제로 2000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실제 그랬어요. 제가 중국 가고 이러면 사람들 데리고 여행도 시켜줬거든요. 짝퉁 시장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만 짝퉁 시장 데리고 가면 건물 안에 아파트나 이런 데 미리 연락해요. 연락해서 와서 보자 가면 아파트 안에 딱 돼 있어. 집처럼 돼 있는데 뭐 여기는 뭐 구찌 뭐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A급은 가면 또 옆방으로 가야 돼요. 옆방으로. 아니 옆에 호실로 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가격 긍정해 주죠. 그러면 산다 하면 가격 긍정.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냥 네가 저 인솔자가 인솔자는 아니고 뭐 그냥 같이 왔다 이러면 딱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게 얼마인데 얼마 팔아주면 얼마 니한테 줄게. 바로 저한테 바로 그래요. 얼마 줄게. 됐고 그냥 싸게 다 주라. 그러면 뭐냐면 얘는 나는 됐고 싸게 다 주라 이 말은 그냥 실제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중국 애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마진이 작나? 그러면 100원짜리 우리가 한 60원까지 깎아줄게. 그 다음에 30원 네가 가져가라. 20원 네가 가. 이거예요. 웃기죠? 예, 거기서 사면 대부분 본인은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50원에 샀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 20원은 내주는 몫이라 이 말이에요. 가이드 주는 몫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 난 그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해주라. 그냥 한 필요 없다고 하고 그냥 쇼핑할 때 쭉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놔두고 이제 그거 하면 그때 많이 남자들은 몽블랑 뭐 많이 사고 남자들은 그걸 많이 사더라고요. 시계하고 벨트. 저는 그런 벨트 안 차고 다니니까 몰랐는데 그런 벨트 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기술이 좋았어요. 특히 시계 이제 부품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간 거 말고 그냥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원산 그 제품 원물이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데서 악어를 키운단 말입니다. 그걸 키워가지고 그 악어 가죽을 1차 가공을 해서 프랑스나 이런 데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영국의 하청공장에서도 가져가요. 프랑스 에르메스는 프랑스에 가면 남부에 몇 개 공장이 있는데 자기도 공장 몇 개 있어요. 그 한 번씩 언론에 나와요. 거기서 직접 하는데 실제로 나이 많은 장인이 뜨는 것 같지만 젊은 애들 많이 있어요. 기계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나이 많은 자기니 몇십 년 동안 숙련한 사람이 한 땀 한 땀만 뜨는 것 같은데 안 그냥 젊은 사람 많이 앉아 있고 외국인도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와 똑같은 걸 썼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거 산업 구조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캄보디아에서 에르메스로 들어가는 악어 가죽과 동일한 것을 얘들은 사와요. 그 다른 데서 에르메스에 들어가는 자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사 이런 거. 그거를 에르메스 들어간 걸 얘는 똑같이 가져와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짝퉁이 잘 나오는 겁니다. 원래 가격에 팔던 것보다 지금 더 다운 더 시켜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싸게 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미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좀 팔지 마라. 진품 가품 섞어가지고 그것도 펜타닐까지 다 팔고 있으니까 팔지 말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중국은 펜타닐 자체를 수출한 적 없어요. 하지만 펜타닐을 그러니까 완성품을 중국은 수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국내에서 마약 거래가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약 원제품을 중국은 마약하다 걸리면 사형입니다. 사형이고 완전 그냥 갑니다. 그리고 사형 오래 안 걸립니다. 한 달 안에 바로 시켜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형수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그 뭐하러 밥 주, 그 애들, 걔 항상 하는 말, 뭐하러 밥 주노? 예전에 그 아동 성매매 했던 그런 애들은 그 선고하고 일주일 아닌가, 뭐 다음 날인가 바로 죽이잖아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근데 보도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깥으로 그걸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게 미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뭐 팔아야지. 지금 14억이 원래는 내수로 잘 돌아갈 때는 괜찮았는데, 중국과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에다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좀 이상하죠. 집에 대해서 이상한 목숨 걸고,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산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집 없는 거하고 인생 잘못 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주팔자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평생 내 집이, 나의 명의의 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50% 이상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지려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평생 집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팔자에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집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산상의,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남편 명의냐 부인 명의냐에 따라서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아는데 설명을 해줘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잖아요. 절대 안 믿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제 전쟁이 원하는 결말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 너가 바깥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영향력 너무 확대하지 마라. 1대1로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우리하고 같이 라인을 잡으려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같은 데 이래 해가지고 자꾸 중동에 거 땡겨와가지고, 근데 중국이 중동에 있는 석유를 말레카협을 지나지 않고 파키스탄을 해서 땡겨가려는 이유는 전략 비축, 전기 비축, 석유 비축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전쟁 물자를 쓰려고. 중국이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히 돌아서는 이유도 차에 들어가는 석유를 다 비축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안타까운 게 자기들이 석유가 자기가 자급자족할 양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식량도 중국 땅 전체는 만주나 이런 데서는 식량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이지만은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전반 다반적인 다른 것 기반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넓은 땅에서 사람을 못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과 석유를 전부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고 100년 안에 완전체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완전체가 홍콩, 마카오, 대만이 돌아오는 겁니다. 대만이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전쟁이든 뭐든 중국은 시나리오가 3개가 있는데, 대만은 무력점 침공, 아니면 대만의 친위 정부, 한마디로 중국과 노선을 같이 하는 정부, 아니면은 대만이 친위 정부는 아니더라도 자기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자기들의 노선을 맞춰주는 거. 한마디로 친중 정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중국 사람이 대만을 자치령 형태로 다스리는 거. 1번이 무력 침공하는 거. 근데 무력 침공하면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 3번을 하기 위해서 계속 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100년 안에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전쟁 불사, 항상 전쟁에 대한 염두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옆에는 중국하고 항상 시비 걸린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도,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하고 항상 껄끄러운 관계잖아요. 그리고 신경 항상 쓰이는 일본. 그 남중국해로, 중국은 바다로 나가려면 꼭 만나야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필리핀이에요. 이 필리핀이 두테르테까지는 친중으로 했는데, 이또 마르코스 바뀌고 나니까 또 친미로 넘어가니까. 이 나라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은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 투자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이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전쟁 수행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큰 게 뭡니까? 전투기고, 배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전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로 해야 됩니까? 석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석유 확보에 목숨을 걸고 있고, 그 중국은 그 석유나 에너지 식량 확보 때문에 사실 1대1로, 이따1루를 시작한 건데, 이게 지금 다 암초에 부딪혔잖아요. 전부 다. 하나 나라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 특히 동남아 같은 데 손 떼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할래. 왜냐하면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그걸 듣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 뭐 할래 했는데, 중국에 좋은 자본만 들어온 게 아니고 중국의 범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보이시피싱 차려놨잖아요. 보이시피싱 세계에서 제일 많이 되는데 캄보디아, 라오스 거기 지금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받는 보이스피싱 뭐 라인이든 뭐 이런데 인스타로 무차별 오는 거 있잖아요. 예쁜 여자 얼굴, 멋진 남자 얼굴. 그런 데서 다 오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 전부 이상한 애들이에요, 전부 다. 이제 그리고 이번 해킹도 SK텔레콤 해킹도 지금 냄새가 그쪽이 많이 난다 하잖아요. 탁 집어서 말은 못 하는데 작년 여름 8월달, 작년 그리고 가을 10월달인가에 세계 그 사이버 보안 협회에서 한국에 경고했어요. 한국에 그 통신회사 중에 두 군데, 통신회사 중에 하나 지금 공격 당할 수 있다 앞으로. 왜냐하면 걔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줬어요. 한국에 분명히 경고까지 해주는데 이번 SK텔레콤 그 회장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청문회에서 보고 못 받았다고.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LG텔레콤 저번에 한번 틀렸잖아요. KT 아니면 SK인데 그래서 걔들을 딱 찍어줬던 거예요. SK라고. 찍어줬는데 안 믿고 있다가 틀렸죠. 요번에 한 방식은 그걸 왜 작년 7월부터 했냐면 요번에 해킹의 방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번에 뚫고 들어간 게 아니고 안에 HSS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 심어가지고 보안 등급을 하나하나 높여가지고 최소한 최대는 6개월, 최소는 4개월, 5개월 이상, 3, 4개월 정도 걸려서 하나하나 뚫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게 작년에 여름에 경고했던 거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착착착착착 들어갔구나. 네, 참 치밀하게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점을 쓱 끌고 갔잖아요. 뭐, 그래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접목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이제 뭐든지 해킹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뚫렸냐.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범죄 현장 같이 조사해보면 어디로 들어왔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불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발화지 점 찾아내잖아요. 어떤 형태로 불이 났고 내가 알잖아요. 그 찾아서 역추적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해킹도 지금 추적해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북한은 아니다. 예. 왜냐면 북한은 이 정도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니다. 스타일이 북한은 아니다. 북한은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북한은 실제로 돈을 빼가요. 실제로 돈 빼가잖아요. 그냥 요거를 복잡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말 했잖아요. SK텔레콤 요거 해킹한 놈은, 해킹한 팀들은 딱 세 군데 사이버, 보이스피싱하고 뭐하고 몇 군데서 연합해서 하는 거다. 그거를 다 고루 잘 하는 애들이 그런 것들을 다 뒷배경에서 밀어주고 잘하는 애들이 중국입니다. 중국에 보이스피싱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 확정은 없지만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심정과 물증이 어중간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보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거래하자 이거 싸게 자꾸 밀어붙여가지고 세계 경제질서 교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중국 물건을 사가지고 쉐인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너무 소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의 허점이었는데 허점이라기보다 중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걸 많이 활용해서 즐겁게 쇼핑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 중국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중국 경제를. 중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를 외부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니까 이걸 관세로 막아버리는데 왜 1년 동안 잘 버텨야 되냐면 지금 소비에 즐거워했던 미국 소비자들 지금 미국의 관세가 올라간다 하니까 매대가 잠깐 비어있는 데가 나온다 하잖아요. 예전에는 쉐인에서 물건을 싸게 샀는데 지금은 못 사잖아요. 못 사니까 한국도 지금 테무 같은 데서 테무 알리바바에서 쉐인하고 한국이 엄청나게 많이 풀거든요.
공짜로 막 몇 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5만 원 사면 5만 원 쿠폰 주고 5만 원 사면 5만 원 선물 주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금을 계속 확보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은 버텨나가는 거고 미국은 막아가지고 너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서 경제력 자체 구조를 다운시켜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이 지방 한 명이 살아남는 온리 원 하나가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는 그 밑에 딱 줄 서라 이건데 그걸 하지 않고 줄 서지 않겠다. 나는 줄 서지 않겠다. 내가 올라갈래라고 중국이 하니까 계속 치고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래 걸립니다. 이걸 단기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단기에 승부가 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중국 인민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하냐? 미국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하냐? 이게 불리한 건 트럼프죠. 일단 불리한 건 트럼프.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지생활에 민주주의잖아요. 지생활에 힘드는 거 싫어하는 데다가 안 그래도 트럼프에 반감 있는 민주당이랑 이쪽 애들이 계속 뒤에서 이거 하잖아요. 트럼프 못 살게 굴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잖아요. 지금 보수나 이쪽 애나들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괴롭혀가지고 이거 대통령 안 만들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서해를 원한다. 중국 너 내려가라. 밑에 있어라. 그러면 가만 놔둘게. 넘버 2 만족해라. 중국은 아니다. 그러니까 넘버는 될 수 있다. 지금 그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중국이 미국이 완번찍어서 중국을 KO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이 완번찍어서 미국을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판정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판정으로 결정 내자. 11라운드까지 서로 버티는 겁니다. 때리는 놈은 때리다 지치고 맞는 놈은 맞다가 지치겠죠. 그러니까 덜 지치는 사람이 이기겠는데 그때까지 버티자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제가 도치까지 포함해서 1년 장 걸린다 하는 이유 그겁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은 처음에 캐나다 치고 멕시코 치고 그러면 탁탁탁 되면 탁탁탁 정리하고 뭐 다른 나라 정리하고 야 봤지? 내가 봤지? 새끼 까불지 마 이라 하려 했는데 멕시코 탁 쳤는데 넘어지는 것 같으면 일나가지고 이라고 캐나다 이씨 내를 때리네? 뭐 하면 지금 캐나다 어쩝니까 뭐 아메리카노 없애고 카메리카노인가 뭐 카나디안 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저래 돌아서 보고 뭐 유럽도 모르겠고 누구 그러면 우리도 할래.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합니까? 관세를 미국처럼 포괄적으로 안 때리고 미국이 제일 아픈 데만 때리는 거예요. 미국이 제일 비싸게 꼭 사가야 되는 그런 농산물 그런 특징적인 농산물에다가만 때리고 다른 건 안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골라 죽이는 거예요. 골라 죽이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자기 생각대로 좀 따라주면 좋겠는데 벌써 미국 국내도 안 받쳐주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올해는 가야 되는 거 알아요. 본인이 또 가야 이길 수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베센트가 방법 낸 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방법 낸 게 이제 그거잖아요. 알았다. 유예 기간 주고 유아 줄 테니까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거 협상 카드를 제대로 받아들여 달라. 우크라이나 지금 어제 안에 받아들여 줬잖아요. 그래서 강물 협정했잖아요. 거의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말하는 거, 그 원문 보니까 거의 식민지 수준이더만요. 그냥 미국이 원하는 건 다 준 거예요. 다 가져간 거. 그리고 명시적으로 안 했지만 미군 주도는 안 하지만 미국이 들어간다. 투자 자본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걸 거의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감사하다. 고맙다 되는 거죠. 네, 저는 바티칸에서 교황 죽었을 때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했잖아요. 남들 다 보는 데서 의자 2개 놨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지금 했거든요. 협정이 맺었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 몇 개만 고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국은 이런 그림을 원했던 거죠. 이런 그림들을 이제 이러면 이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거죠.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 있잖아요. 야, 적당히 하고 일단 동부전선 이건 줄 테니까 더 하지 말고 요 끊자 빨리 끝내자 그겁니다. 동부전선을 다시 돌려주진 않아요. 돌려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알아요. 서로 알아요. 우크라이나 동부를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못 받는 거 알아요. 그건 가져와봐야 또 문제 생깁니다. 왜? 거기는 이미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이 원래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은 막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1년 걸립니다. 도찌하고 거의 같은 시기까지 간다 보시면 돼요. 미국 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중국은 중국 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천천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신경 써야죠.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엉망진창 돼 있죠 지금 벌써.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를 마치고 그러니까 미국은 서해를 원한다. 나와 동급으로 올라오지 마라. 두 번째 중국은 나와 동급으로 올라갈래. 이 싸움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12라운드 경기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게 왜 금화교육 시대 경제 차이가 있냐? 사실은 원래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몰락하고 중국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정 기간에 있어요. 근데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는 10년 정도 있어야 나옵니다. 네. 바뀌어야 정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간보다 좀 더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고 항상 이런 세계 정세나 경제 질서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떤 앞으로 미래 포트폴리오를 잡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